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 기본 개념을 살펴볼 건데요. 부가세가 뭔지 전 단계 거래공제법 아니고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은 뭐였는지 다 이미 알고 있는 거고요. 특징, 납세 의무자가 누구지? 과세하는 사업자만 신고 납부하는 거죠. 면세 사업자는 절대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죠. 얘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 부가세 과세 기간은 1년에 2번으로 나누어져 있죠. 1기, 2기, 6개월, 6개월 이렇게. 내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내 집이 아니라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 장소마다 부가세를 신고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를 조금 정리만 하는 의미로 이번 시간을 이제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Value Added Tax라고 해서 부가가치세라고 부르고요. 우리 실무에서는 실무자들이 부가가치세라는 용어를 그냥 VAT라고 불러. 근데 VAT라고 하는 용어는 사실은 전 세계적인 용어예요. 어느 국가나 부가가치세를 Value Added Tax라고 이제 지칭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치에 대한 증가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 근데 그 세금이 세율을 적용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몇 퍼센트만큼 세율을 적용하고 있느냐? 10%를 적용하고 수출 같은 경우는 이례적으로 이중과세 방지 목적상 영세율이라고 하는 세율이 존재했던 거지요. 자, 뭐 그런 얘기들을 이미 알고 있던 거고. 그래서 내가 100원짜리였지만 소비자에게 얘를 팔아 먹을 때 100원에 팔진 않잖아. 원래 100원짜리면 여기다가 좀 붙이죠? 벌고 싶은 만큼 붙이죠? 이게 value added인 거죠. 그러니까 요 금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10%만큼을 소비자에게 전가해서 소비자에게 이 돈을 받아다가 네가 신고할래? 이게 이 부가가치세 구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이 돈을 벌어먹는 애가 물건이나 또는 물건이 아닌 재화 또는 서비스 같은 용역을 제공하거나 외국에서 물건이 수입될 때 세관장이 부가세를 과세할 수 있던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 거래는 재화 공급, 용역 공급, 재화 수입이었고요. 그거 할 때 누구에게 부가가치세를 걷어서 신고하느냐? 그걸 소비하는 마지막 최종 소비자.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에서 누가 낸다고 보면 되냐? 누가 그 세금을 부담하냐? 그러면은 돈 쓰는 애들, 여러분, 저, 국민들, 사업자가 아닌 모든 소비자들. 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부가가치세.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우리들의 세금을 신고 납부를 얘네들이 하는 거야. 그렇게 딱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소비할 때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긴 하지만 내가 그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진 않는 거죠. 신고 납부는 그 물건을 판매한 사업자가 내가 준 돈을 들고 있다가 신고 납부해. 그래서 얘가 먹으면 안 돼. 이 사업자는 내가 준 부가가치세를 세금을 대신 신고 납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용히 돈을 꿀꺽해버리면은 국가는 세수가 충당되지 않고 되게 억울한 건 우리가 분명히 세금을 내고 있지만 낸 걸 가지고 얘가 중간에 먹튀하기 때문에 세금이라는 게 중간에 이제 증발되죠. 특히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중간에 증발돼요. 나쁜 놈들이 물건 팔아먹고 물건 판 대가를 지가 그대로 들고 있다가 세금으로 신고를 안 하고 지가 입마이 포켓한단 말이야. 이런 문제점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세금을 부과할 건지에 대한 과세 표준, 과세 대상 이런 것들이 아주 꼼꼼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막 간주 공급 이런 거 나왔었잖아요. 그게 다 너 먹지 마. 너 먹지 말고 세금 내. 너 이런 거 다 이 세법에 있으니까 안 내면 너 가산세 부과한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푸시하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는 이런 VAT라고 부르는 것들이었고요.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계산할 때 우리가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불렀죠. 근데 전 단계 거래공제법이라는 것도 있고요. 가산법은 쓸 수가 없어요. 얼마만큼 부가가치를 창출했는지를 일일이 더하는 거야. 누가 그걸 하고 앉아있어. 할 일도 많은데. 근데 부가가치라는 게 그런 거 아닌가? 100원짜리를 사와. 근데 걔를 500원에 팔아. 그러면 가치 창출이 얼마인 거야? 증가분이. 400원이죠. 그러면 그 400원에다가 세금을 전가하면 되는데 400원에다가 우리나라는 10%를 때린다고 법적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400원에 10%면 40원이죠. 그 40원을 부가가치세로 걷어내겠다.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거래공제법인 거예요. 전 처음에 얼마만큼 벌었지라고 얘기할 때 세액을 먼저 계산하지 않고 얼마에 팔았니? 근데 그거 원래 얼마 주고 사왔어? 아, 그래서 밸류가 그만큼 에디드 된 건 400원이구나. 그럼 400원이라는 걸 먼저 만들고 나서 마지막에 10%를 때리면 어때?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으로 가볼까? 라고 하는 방식은 거래를 중심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거래를 중심으로 계산하게 되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죠. 어떤 게 심각하냐면 매출과 관련된 공급가액이 매출액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매출액이 만약에 5,000원이었다? 그러면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10%를 적용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그것을 팔기 위해 들어간 매입을 또 빼줘. 근데 그 매입이 만약에 2,000원이었어. 그러면 2,000원에다가 10%를 때리겠대. 그러면 이산식은 뭐냐? 결국 요거 곱하면은 500원이죠. 요거 곱하면은 200원이죠. 그러면 세금은 얼마 내면 돼요? 300원이죠. 근데 이 구조가 약간 틀어져. 틀린 거야. 이건 틀린 거야. 왜 틀렸냐면 매출한 모든 걸 다 집어넣어서 거기다가 마지막에 10%를 때려. 그래서 500원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 건 세무서가 좋아해. 여러분 세무서 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사업자를 바라보는 눈빛이 매출을 누락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매출은 어떻게든지 신고 납부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생각해봐요. 매출은요. 매출세액을 내는 거예요. 매출세액은 납부하는 거잖아. 국가에게. 그러니까 매출세액은 누락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예민하단 말이야. 세무서가. 그래서 매출은 너 이거 팔지 않았지만 판 걸로 보는 간주공급 같은 거 다 집어넣어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매출은 모든 공급가액을 싹 다 집어넣어. 그리고 마지막에 10%를 때려. 그게 매출세액인 건 맞아요. 맞는데요. 여기다가 온갖 네가 팔기 위한 모든 매입도 다 집어넣어 이래서 모든 매입을 다 집어넣고 마지막에 거기다가 10%를 때릴게 라고 얘기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증빙도 없는 거야. 그런데 내가 매입했다는 말만 해가지고 매입액에다가 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지. 실제 세금 계산서를 받아서 매입한 거는 2,000원인데 그냥 간이 영수증 같은 거를 내 친구가 사업 어떤 가게를 운영한다? 내가 매입을 많이 넣고 싶어. 매입을 많이 넣으면 뭐가 생겨요? 매입이 많이 생기면 까는 세액이 증가되겠죠. 매입세액은 돌려받는 세액이니까. 매입을요. 과다 매입 그리고 가짜 매입 증빙 없는 거 실제 거래가 아니야. 근데 야 좀 끊어줘 막 그래. 그러면 끊어와. 끊어왔더니 간이 영수증이야. 나도 끊을 수 있는 거. 여러분도 끊을 수 있는 거. 문방구 가면은 아무나 발행하는 거. 그냥 말도 안 되는 영수증 막 받아. 그래가지고 매입이라고 다 집어넣어. 그래서 간이 영수증으로 매입한 게 가짜인데 2,000원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야. 그러면 매입한 금액이 얼마가 돼버려요. 순식간에. 4,000원이 돼요. 그리고 나서 4,000원에다가 마지막에 10%를 적용해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진짜 내가 인정받고 증빙에 의해서 완벽한 매입은 원래 2,000원인데 얘가 가짜 매입을 내가 막 집어넣어 버리면 실제 매입은 2,000원이지만 가짜 매입이 둔갑돼요. 4,000원이 돼요. 여기다가 10%를 적용해 봐요. 그러면 나는 매입세액을 얼마를 공제받아 버리겠어요? 400원이라는 엄청난 매입세액을 과다 공제받겠죠. 그러면 원래 우리는 진짜 매출, 진짜 매입 깠을 때 내가 원래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될 세액은 300원이었지만 가짜 매입을 막 집어넣어. 나 같아도 그럴 것 같대. 가짜 매입을 막 집어넣어. 그게 사실은 비용 같은 거죠. 막 집어넣으면 그만큼 매입세액이 늘어나. 그 매입세액이 늘어나면 나는 300원 내야 되는데 내가 막 둔갑해가지고 100원만 낸다? 부가가치세는 이렇게 가짜 짓을 많이 해요. 이런 일이 너무나 방대하게 많이 일어날 거 아니야. 국가가 바보가 아니잖아. 세금이라는 걸 만드는 사람들이 아유 이렇든 저렇든 알아서 하세요.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걸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전 단계 거래예요. 교재상에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쓰여 있는 방식으로 세법은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학습용이니까 얘기하는 거야. 지워버려야 돼. 나쁜 방법. 그러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어떻게 구하냐. 전 단계 거래를 봐. 근데 거래 보면 안 돼. 정확한 세액 중심으로만 공제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고하는 거야. 이렇게. 그 매출세액은 어떻게 가냐. 매출세액은 이렇게 곱하는 게 맞냐. 맞아요. 매출세액은요. 근데 공급가액이라고 하지 않고 실제로는 부가가치세 우리 얘기할 때 과세표준 죽어라 그 얘기했잖아. 그치? 과세표준 안에 들어갈 때 진짜 매출만 과표예요. 가짜 매출도 걸리면 과표예요. 걸리면 과표죠. 그 대표가 간주공급이었던 거야. 간주공급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할까? 공급이 아닌데 왜 공급으로 보라는 거야? 매출 잡으라고. 매출 잡으면 과표가 늘어나. 과표 늘어나면 뭐를 더 많이 내게 하겠다는 거야? 매출세. 그러나 이게 만약 수출이면 영세율 적용되는 거죠. 그렇게 계산된 게 매출세액이에요. 그러면 매출세액에서 세액을 공제해 준다고 얘기하는데 그 세액은 사실은 매입세액인데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식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있었잖아요. 세금 계산서를 분명히 받았어. 국가가 하라는 대로 했어. 근데 그 차가 1000cc를 넘기는 승용차야. 그러면 공제를 결국 받아요? 결국 못 받아요. 못 받죠. 매입에서 불공이 있잖아. 불공이 왜 있을까? 매입으로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거지. 그런데 증빙이 있어도 안 해줘. 그러면 증빙이 없으면 아우 저 매입이니까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그래 해줄게 라고 하겠어요. 증빙 없으면 짤 없어요. 증빙 없으면 짤 없지. 그래서 매입세액은 모든 매입액에다가 10%를 때리는 방식은 있을 수가 없어. 이런 한식은 없어. 가짜. 자, 교재를 지워버리고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받니? 완벽해야 돼. 그 완벽한 건 법에서 인정해주는 법정 증빙을 수취했을 때 그 수취한 그 양식 안에 쓰여 있는 세액일 때만 공제받는 거예요. 근데 단 이것도 있지. 단 법정 수취 받기만 하면 매입세 공제가 돼? 안 그렇잖아. 불공은 결국 공제가 안 되잖아. 그래서 매입세액이라는 게 얼마나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산식. 너 과세표준이니 다 집어넣어라. 10% 때려가지고 매출세액 내라. 너 근데 매입세 공제받을 때는 깐깐하다. 첫 번째 증빙 있는지 확인하고 증빙 있어도 안 해주는 게 있고 근데 세무 2급 넘어왔죠. 증빙이 없는데도 해주는 게 있어요. 증빙이 없는데 공제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뒤에 공부할 의제 매입세액 같은 거야. 그러니까 부가가치세가 왜 어려워지냐. 세무 2급이. 할 수 있는 모든 부가가치세법은 다 나와. 그러니까 신고서도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부가가치세 전단계 세액공제법이 왜 중요한지 우리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간 거야. 그래서 매입세액이라는 게 아유 그냥 매입세액 없어. 증빙이 완벽해야 돼. 그리고 증빙이 완벽해도 공제 안 되는 게 있어. 그걸 우리는 불공이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되게 이상한 일도 있어. 증빙이 없는데도 공제해 주는 게 또 생겨. 아주 지저분하구나. 이 모든 것들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됐을 때 온전한 매입세액이라는 게 만들어지고요. 거기서 이제 공제가 돼서 낼 거 내고 돌려받을 거 돌려받고 하는 거예요. 전단계 세액공제법은 부가가치세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고요. 자, 정리하고 넘어가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사용한다. 세액공제법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거래는 무시.